여러분,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우리 모두 직장에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, 근데 또 막상 꺼내기는 좀 애매했던 바로 그 침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왜 우리는 회사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는 걸까요? 이 질문 어떠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? 하고 뜨끔하셨을 거예요. 분명히 좋은 생각이었고 말하면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입을 꼭 닫게 되는 걸까요? 바로 그 순간의 망설임, 그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이건 그냥 어떤 사람 성격이 변했대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열정으로 가득 찼던 한 사람이 조직이라는 커다란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침묵을 배우고 그걸 또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, 침묵을 배우다입니다.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? 서울의 한 금융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 강민지 씨입니다. 대학 때 학생회 활동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에너지 넘치고 뭐든 적극적으로 하려는 딱 그런 친구였어요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강민지 씨의 1년이 여기에 딱 압축되어 있어요. 입사 첫날의 그 활기찼던 모습은 불과 한 달 만에 주춤하기 시작하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아주 조용한, 소위 모범적인 직원이 되어버립니다. 그리고 1년 뒤 좀 황당한 평가를 받게 되죠. 아니 대체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강민지 씨가 회사에서 배운 첫 번째 단어입니다. 바로 제안이죠. 본인은 그냥 더 좋은 방법을 제안했을 뿐인데 조직에서는 그걸 팀장 의견에 대한 반대, 심지어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. 학교 다닐 땐 다른 의견 내는 게 토론의 시작이었잖아요. 근데 회사에선 그게 위계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때 처음 깨달은 거죠. 배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? 제안했더니 반대 의견으로 찍히고 경쟁사 동향 같은 거 열심히 알아와서 공유했더니 그런 건 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 넘지 말라는 핀잔을 듣고요. 심지어 더 잘해보려고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찾아서 하니까 통제 안 되는 애라는 평가까지 받아요. 결국 그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. 아, 여기선 말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구나. 혹시 강민지 씨가 좀 유별난 거 아니야? 생각하셨나요? 전혀요. 바로 이 숫자 85%가 그 증거입니다. 한 조직심리학 연구를 보니까 직장인 10명 중 8, 9명, 그러니까 무려 85%가 입사 1년 안에 자기 의견을 억제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요.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명백한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. 그리고 1년 뒤 강민지 씨가 받은 평가서에 적힌 한마디입니다.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.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조직이 그렇게 억눌러서 빼앗아간 바로 그 적극성과 창의성을 이제 와서 내놓으라는 거잖아요. 근데 강민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고요? 항의하는 것도 말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. 그녀는 이미 침묵이 얼마나 안전한지 완벽하게 터득해버렸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목소리의 대가. 이번엔 8년차 과장 정우석 씨의 이야기입니다. 그는 더 이상 강민지 씨처럼 순진하지 않아요. 8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언제 입을 열어야 하고 언제 닫아야 하는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됐죠. 정우석 씨의 행동 원리는 바로 이 전략적 침묵입니다. 그냥 무서워서 잘 몰라서 입을 닫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내리는 결정이라는 거죠. 이건 뭐랄까요? 생존을 위해 터득한 고도의 기술 같은 겁니다. 이 과정 정말 답답하죠. 정우석 씨가 겪는 좌절의 굴레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 자, 보세요. 1단계, 정 과장이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경고합니다. 2단계, 근데 팀장이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고치자며 묵살해요. 3단계, 아니야 다를까 석 달 뒤에 정확히 그 문제가 터집니다. 그럼 마지막 4단계는 팀장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이라며 발을 쏙 빼죠.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누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싶겠어요? 바로 이겁니다. 중간 관리자의 딜레마. 정우석 씨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.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말하면 쟤는 왜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하냐는 소리를 듣고요.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터진 다음에 말하면 넌 왜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며 책임을 떠넘기죠. 뭘 해도 결국엔 본인만 손해보는 이 구조. 이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요? 맞습니다. 전략적 침묵이죠. 자,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권력의 역설. 이번엔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.
입사 15년 차 김태훈 부장님입니다. 이쯤 되면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위치 아닌가 싶잖아요.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김 부장님은 커리어에서 가장 말을 아끼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이 한마디 정말 강력하죠? 2년? 너무 길어? 다음 한 건. 김 부장이 3개월 동안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부사장 앞에서 단 30초 만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립니다. 제대로 된 설명이나 토론 한 번 없이요. 직급이 올라가서 더 많은 걸 알게 됐는데도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견조차 이렇게 쉽게 묵살당하는 현실. 이게 바로 고위직들이 마주하는 또 다른 차원의 침묵입니다.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피터의 침묵 원리인데요. 쉽게 말해 직급이 올라갈수록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말을 못하게 된다는 역설이에요. 회사 내부의 정치적인 역학 관계라던가 임원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같은 걸 다 알게 되니까요. 권한은 분명 커졌는데 그 권한을 잘못 휘둘렀다간 내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침묵의 전염. 지금까지는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침묵이 어떻게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는지 그 전염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침묵의 문화가 그냥 분위기가 좀 답답하다 수준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되는 조직에 비해 침묵의 문화가 팽배한 조직은 혁신 역량이 3분의 1 토막, 무려 67%나 낮아집니다.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. 혁신이라는 건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른 의견에서 시작되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으니 혁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침묵이 대물림되는 방식입니다. 참 씁쓸한 장면이죠? 신입사원 시절 침묵을 강요당했던 강민지 씨가 이제는 새로운 후배에게 침묵을 가르치는 선배가 된 겁니다. 여긴 원래 좀 조용히 있는 게 좋아. 이 한마디, 이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상처와 체념이 다 녹아 있는 거지요. 이렇게 침묵의 문화는 스스로를 계속 복제하면서 조직을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침묵을 깨고.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침묵의 굴레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?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공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14년 동안 침묵에 익숙해졌던 정우석 씨는 결국 퇴사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겼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가 옮긴 회사가 전 직장과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보이죠.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. 내 의견이 좀 달라도 심지어 틀려도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. 바로 그 환경 속에서 그는 14년 만에 잊고 살았던 자기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. 환경이 사람을 바꾼 거죠. 한편 이제 5년 차가 된 강민지 씨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녀 역시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어요. 조용히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한 거죠. 더 이상 침묵하는 나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는 결심. 이건 아주 작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침묵을 배우게 되는지, 그리고 그 침묵이 개인과 조직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죠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곳은 당신의 목소리를 원하나요? 아니면 당신의 침묵을 원하나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